자,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죠? 자,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도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대체 뭘 제곱하면 A가 되는 걸까? 자,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하면 A는 0이 이상인 이런 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물음표 자리에 우리는 뭘 제곱해서 A가 되니 할 때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뭘 제곱해서 A가 되니 하는 이 X값이 바로 A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곱근의 이 근자가 우리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을 나타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바로 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제곱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겠죠. 음? 자, 그런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자, 우리는 이런 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중3이 되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도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루트 안에 5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자,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할까?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은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 이거를 A라고 다시 한번 여기도 A라고 한번 적어보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한다면 A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우리는 X는 플러스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의 값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양의 값이니까 양의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음수가 되는 값을 음의 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기호를 루트라고 읽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것은 같은 말이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A의 제곱근을 얘기할 때는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제곱해서 A가 0이 되는 수의 같은 경우는 X는 0으로서 딱 한 개만 존재하는 제곱근이 딱 하나만 존재하겠지만 그 외에는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양의 제곱근 A, 음의 제곱근 A 이렇게 제곱근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양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양의 제곱근 A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제곱근 A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서 루트 A 이렇게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가끔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거죠. 제곱근 A. 제곱근 어떤 수.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곱근을 읽어준 것에 불과하니까 루트 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것을 A의 제곱근이라고 했고, 자, 이걸 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0.04는 0.2. 루트 안에 있는 0.04라는 것은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를 찾아달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짠.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 0.04를 이해하기 위해서 0.04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제곱근을 이해할 때는 분수 형태로 쓰는 것이 좀
눈에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럼 이 루트 안에 100분의 4라는 것은 10분의 2를 제곱해서 나온 수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분의 2는 다시 말해서 0.2니까 0.2를 제곱해서 0.0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를 묻는 거니까 이것은 0.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걸 생각할 필요조차 없겠죠. 여기에서 제곱과 근호가 동시에 벗겨지면서 이렇게 약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 이 알맹이가 반드시 양수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 이걸 물어본 거니까 반대로 0.1을 제곱해서 0.04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0.2, 0.2 이걸 제곱하면 0.04가 되나요? 0.04가 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 좀 추가로 더 해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 뭐예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수.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어요. 자, 따라서 5만 얘기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제곱근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제곱근 16은 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표현인 거죠. 양의 제곱근 16이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서 제곱근 16이라고 한다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루트랑 벗겨져서 4. 자, 이 값은 그냥 4인 거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루트 9의 제곱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 루트 9라는 값이 얼마인지 일단 파악해야 되겠죠. 루트 9는 리을 여기로 가져와 볼까요? 루트 9의 제곱근.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루트 9라는 수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즉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호랑 벗겨져서 3만 쏙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3의 제곱근을 묻는 거죠. 3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것이고 3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 부호 사용해서 루트 기호 사용해서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것입니다. 리을도 맞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있는 2번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그 값이 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근호 안에 어떤 수가 있다.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값 A로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벗겨지니까 A로 나오면 되나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A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루트 A 제곱.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근호 벗겨서 A가 그대로 나올 수 있죠. A가 양의 값이니까 0 이상이니까. 그런데 A가 0보다 작다면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건 분명히 양수인데 나온 결과는 음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럴 때 A가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떤 값을 취하게 되나요? A가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음수인데요? 아니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임과 동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A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A 자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꺼번에 나타내 주는 게 이거예요. 이걸 근호를 벗겨서 나오는데 제곱수가 있다면 절대값으로 나오는 것.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에서 1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근호 안의 값은 루트 마이너스 3을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3의 제곱이 되죠.
3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그래서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이 3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 값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 2번에서처럼 2번을 루트 3의 제곱, 그렇다면 이 자체가 양수니까 근호 그대로 벗겨주고 3 알맹이가 쏙 나오는 거죠. 알맹이가 밖으로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얘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설명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으로 나오니까 3. 루트 3의 제곱도 요 알맹이가 절대값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3.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렇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번 그대로 곱해주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두 개 플러스 그 다음 루트 3을 두 번.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루트 3이에요. 그럼 루트 3을 제곱하면 당연히 3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4번 루트 3을 방금 얘기했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루트 3이에요. 그럼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돼야겠죠. 5번 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만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2, 3, 4번 모두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3. 자, 마지막 5번만 마이너스 3이 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3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B가 0보다 크다.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도 아, A가 B보다 크구나. 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B를 이항해서 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니까 0보다 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표현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런 표현은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알겠지만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 얘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A, B 둘 다 플러스거나 A, B 둘 다 마이너스거나 부호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A가 B보다 큰데 두 수의 부호가 달라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거는 당연히 플러스 쪽이 클 테니까 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조금 더 고상하게 똑똑하게 예쁘게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거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자, 근호와 제곱이 있으면 약분처럼 근호를 벗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알맹이가 그냥 나오느냐 절대값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제곱과 근호 벗겨지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절대값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했었죠.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니까 이것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얘는 b는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을 벗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해를 돕고자 쓰긴 썼지만 플러스 부 생략 가능하니까 a-b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루트 60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일단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루트 60a, 얘가 뭔지 몰라. 자, 일단 베일에 쌓인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다면 정수라는 것은 어떤 수예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예쁜 애들인데, 루트 앞에 부호가 생략됐다는 건 얘는 플러스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루트 60a는 0 이상의 어떤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여기에서 정수는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도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중요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루트 60a가 이 아이가 0이 된다. 또는 1이 된다. 또는 이 아이가 2가 된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a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a 값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이런 예쁜 수였어요. 그래서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 없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3 곱하기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값이 정수가 되려면 a가 요 아이들을 가진 수가 되어야 되겠죠. 요 안이 제곱수가 되어야만, 루트 안이 전체가 제곱수가 되어야 근호를 벗고 슝 튀어나와서 정수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수는 3과 5를 가지고 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가능한 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문자로 예쁘게 K라는 문자를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당연히 15의 배수이면서 제곱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K값 1로 생각해서 K가 1일 때 A값 15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자연수, 그렇다면 K가 2일 때 값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A는 15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60 이런 식으로. 자, 가장 작은 자연수 할 때는 우리 이 부분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답은 2번.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작은 자연수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K제곱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x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루트 안에 x가 있으니까 우리 얘네들도 루트를 씌워서 생각을 해줄까요? 그러면 4가 루트가 되려면 루트 4의 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제곱해서 4의 제곱이 되는 수 4.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x 그리고 여기는 루트 5의 제곱. 자, 따라서 루트 16 루트 x 그리고 루트 25. 자, 모두 근호가 있으니까 우리 근호 벗고 알맹이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알맹이만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를 제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때 x의 개수 우리 17부터 18, 19,
뭐 이렇게 세서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중3이라서 조금 더 똑똑해졌으니까 자연수의 개수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5에서 16을 빼주면 되겠네요. 등호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9개라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자연수, 정수의 개수 세는 거 한번 해볼까요? x가 A와 B 사이에 있어. 요럴 때 하고 x가 A 이상 B 미만 요 사이에 있을 때랑 A보다 크고 B 이하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A 이상 B 이하 요렇게 있을 때 자, 차이를 알겠어요? 등호가 양쪽에 다 없거나 양쪽에 다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만 있을 때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정수의 개수는 이때 B에서 A를 뺀 만큼 우리가 A, B를 각각 정수라고 한다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B에서 A를 뺀 만큼 모두 B에서 A를 뺀 만큼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만 B에서 A를 뺀 만큼의 개수가 이 사이에 있는 X의 개수가 돼요. 자, 그런데 양쪽 다 등호가 없다면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더한 만큼이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무리수는 몇 개인가? 자, 무리수라는 거 뭐죠? 우리가 실수라는 거를 배웠어요.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로 수를 구분해서 이해하게 되었죠.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했었고 정수는 자연수와 양의 정수죠.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생각했었고 정수가 아닌 수에서는 유한소수와 그렇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소수, 순환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순환하는 소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바로 무리수였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무한소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지금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인 거죠. 자, 대표적인 것 파이. 무리수 맞고요. 0은 유리수죠. 자, 4분의 1도 유리수, 0.63333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인데 3이 순환하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유리수. 그래서 무리수는 아니고 자, 루트가 씌워져 있긴 하지만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 그래서 루트가 벗겨지니까 얘는 4로 유리수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7은 근호가 벗겨질 수 없는 아이. 무리수 맞고요. 루트 4분의 11도 무리수가 맞네요. 자, 4.010010001 점점점. 이 아이는 언뜻 보면 순환소수 같지만 순환하지는 않네요. 자, 일정하게 순환하지는 않는 수기 때문에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여서 무리수 맞습니다. 따라서 무리수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 페이지 마지막 7번 문제.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대소는 크고 작은 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루트 4는 루트 3보다 클까요? 루트 3을 근호 안에 넣어주면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보다 9가 작으니까 얘는 틀렸죠. 이쪽이 크게 되겠네요. 자, 루트 3과 루트 2. 자, 루트만 보자면 루트 3이 더 커요. 루트 3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에서는 0에서 더 왼쪽으로 멀리 갔어요. 그래서 얘가 더 작은 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은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루트 6과 루트 5만 비교하는데 6이 5보다 크기 때문에 3번은 맞네요.
자, 4번에서는 양변에 똑같이 있는 3 제거. 자, 그 다음 루트 2와 루트 3. 루트 3이 더 큰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겠죠. 이렇게. 자, 우리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3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빼고 루트 2와 루트 3만 비교했을 때 루트 3이 커요.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하는 동시에 뭐하니? 마이너스를 곱하는 동시에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5번. 얘는 비교하기 어렵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3을 빼줍니다. 양변에서 3을 빼주면 여기는 2만 남겠죠? 그러면 2는 바로 루트 4니까 루트 2와 루트 4를 비교했을 때 루트 4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자,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수 대소 관계 비교할 때 A와 B가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했어요? 두 수의 차가 0 이상이면 크다 작다로 해볼까요? A-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수의 차가 0이라면 A와 B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수의 차가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은 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빨리 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차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8번부터 잠시 후에 만날게요.